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피터 린치는 매우 유명한 벤처 캐피탈 또 투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 로스차일드라는 투자 전문 기자와 함께 쓴 책이 바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많은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식민지 건설 자금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다 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좋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했습니다. 나름대로 현명한 사람들도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 주식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그 날짜가 1792년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은행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폭락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776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국부에 대해서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뛰어들고 노력하게 되고 일을 벌리고 마는데, 결국은 그러한 열정,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키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쓰게 되겠죠. 직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고? 월급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부가치를 만들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부가치와 매출은 사회에 국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사업을 장려하고 촉구하고 그것이 매우 건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동기부여시켰던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 책이 나오자마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업 열풍을 불고 사업 설명을 합니다. 주변 사람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 투자합니다. 돈이 모아졌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836년에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이 대폭락을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품이 붕괴됐다, 과장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폭락과 성장에 대한 것은 계속 반복되다가 최근에도 블랙 먼데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거품이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바로 자본주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네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카콜라와 공산주의는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코카콜라가 이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열정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으로 일하는 것,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모든 회사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턴 어라운드라는 용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턴 어라운드 하겠다는 용기, 또 도전, 모험 정신, 이게 바로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폭락에 대한 내용들, 거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대폭락이 발생하고 나면 회복하는 데 걸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한 25년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기를 말할 때, 한 세대를 말할 때 한 30년 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폭락, 거품 폭락으로부터 해서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25년이라면 거의 한 세대를 말하고 마네요.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세대는요 검소할 수밖에 없고, 어떤 세대는 호황을 느끼고, 어떤 세대는 폭락을 느끼는 세대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자본주의 역사는 폭락과 상승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이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찍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한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익이 감소하거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식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량 주식을 고르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기업을 식별하고 선별하고 또 골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목적에 맞는 펀드들을 잘 선정해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잘하면 결국은 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순간순간의 과정으로 봐서는 주가가 저평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존슨앤존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사업계획서나 연차 보고서나 또 이런 모든 사업을 볼 때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은 16배인데 퍼가 16배입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은 11배밖에 되지 않아서 보이는 저평가로 봤다는 거죠.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상황들이죠. 특별 업종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되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상승이 멈추겠죠.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존슨앤존슨이 저평가된 걸 우리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일생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기업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애플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합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마쿨라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하면서 25만 달러 투자하면서 애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도했지만은 개발자로서는 워즈니악이 참여했고 투자자로서는 마클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애플사가 탄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기업의 공개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는 누구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기업의 공개는 기업이 돈을 버는 시점입니다. 공개하면서 외부의 자금이 그 회사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큰 돈을 얻게 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기업 공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생 가운데 탄생과 공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바로 청년기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하는 기업은 모든 게 호황이고 모든 게 잘 될 거로 보이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청년기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서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금흐름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청년기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캐시플로우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금 흐름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드디어 기업의 성장성에 한계가 오게 되고 멈추게 되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중년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노년기 기업이 있습니다. 노년기 기업은 결국은 사업을 정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걸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인수 합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소멸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일생, 이러한 과정 속에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일생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큰 부를 이루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말하면서 코카콜라의 사례를 경영자 관점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초창기 최초의 경영자가 어떻게 사업을 키워왔는지, 두 번째 인수인계 받은 경영자는 또 어떻게 키웠는지, 현재 있는 세 번째 경영자는 또 어떻게 사업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일 잘하면 돈이라는 건 따라오게 마련이고, 코카콜라가 성장했던 것은 경영자의 탁월한 경영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걸 말하면서 가장 거기에 중요한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경영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린치는 어떻게 기업을 분석할까요?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한 기업입니다. 컴퓨스피크사의 이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매년치 몇 년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 내용은 일반적인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읽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숫자의 변화 가운데 경영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경영자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R&D 투자를 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죠. 경영자의 태도가 그 기업의 성장을 결정하고 있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업 선택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경영자가 참 중요하구나, 그 기업의 경영자의 어떤 안목과 능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서론으로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역사 가운데 정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성장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지만 불황기가 있고 거품이 존재하고 또 거품이 꺼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는 시기들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의 내용을 일독할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